자, 또 이제 재미난 얘기로 또 경매 얘기도 좀 해보시자고요. 자, 경매 막연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이 경매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거 투자했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경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다가 내가 투자하려는 물건을 대입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제가 경매를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또 수익도 많이 내고 많은 분들한테서 참 꽤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댕기는데 정작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부동산 강의를 합니다. 동네 아줌마들하고 모여갖고서는 술렁술렁 떠드는 얘기를 마치 그게 정설인 양 누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어?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똑바로 강의를 해라. 어? 부동산을 알고 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셋째 동생이에요. 돈은 있는데 뭐 내가 집을 볼 줄 아나? 그리고 내가 혼자 들어가 살 집인데 뭐 고시원이면 됐지 뭐 내가 더 뭐가 필요하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다 또 새끼가 되고 이렇게 투자가 되고 이래서 늘어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아이 더 많이 벌어봐야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해. 안 할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꾸 이럴래? 경매해 하나.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갖고 갔어요. 이걸 갖고 갔고 이 공매권이에요. 공매 갖고 이거 공매니까 무조건 입찰해라. 딱 그랬더니 입찰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그 크게 생각했던 거는 이 물건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형이 그 정도 실력이 돼 그걸 물어보더라고 나한테요. 형이 정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이 물건이 그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이 돼서 나는 신뢰가 안 간다가 내 동생의 주제가 하여튼 가까운 것들이 더 무섭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벌어집니다. 떨어져. 일주일에 한 번씩 10%씩 떨어지는데 전에 차에 내가 분명히 들어가라 그랬걸랑요. 안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그때 한번 아무도 안 받아갖고 일에 유찰이 됐어요. 내가 왜 이 물건을 좋아라 했냐면요. 이 경매를 아주 초보인 분들은 정말로 셈이 정확한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어 하고 가격이 미정이거나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거래된 사례가 없어 갖고서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랬을 때 정말로 부동산 가치를 아까 가치 얘기 내가 했었죠.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선수들만 얘를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냐? 목동이 굉장히 학군이 좋죠. 근데 그 목동 학군 중에서 목동의 학군하고 똑같이 그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오골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목동하고 학군 같으니까 애들 키우면서 조금 공부를 시켜보겠다 해서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 나가다 보니까 매매 사례가 없어요. 금액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얼마인지도 몰라.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현장 조사 나가갖고 이 정도라면은 내가 봐서는 이 정도는 하겠다 하는 그게 이제 잡혀야죠. 딱 잡혀서 내가 이거를 가서 해라. 근데 동생이 안 한대요. 왜? 주차장이 없대요. 주차장이. 주차장은 공용 쓰고 그냥 하라니까 사라니까. 주차장이 불편해 하면은 자기는 못 산대요. 저녁 때 술 먹고 들어와갖고 차를 대놨는데 차 빼라 그러고 뭐 밀리고 차 때문에 아침에 싸움 나고 물론 불편은 하죠. 근데 애를 좋은 학교에 공부시키고자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쪽 지역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난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냐. 집값 모른다. 필요 없다. 나 오르는 것도 필요 없다. 너 하지 마라. 오케이. 그러고 제가 아까 그 카페 제가 운영한 카페 있다 그랬잖아요. 딱 올렸어요. 딱 올리고 내가 얼마를 내겠냐면
1억 5천이니까 1억 5천 정도가 지금 떨어진 게 1억 한 5천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3천까지 내려왔는데 투자 금액은 한 20% 들어가니까 20% 30% 들어가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내외로 보시고 저는 수익을 한 2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하실 분 있으시겠습니까? 딱 1분 50초 딱 되니까 띵동 하고 딱 들어왔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신데요? 아, 저 회원입니다. 오랫동안 눈팅만 하던 회원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신데요? 부산입니다. 저는 부산권은 안 합니다. 부산권 안 하고 목동 지역입니다. 목동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목동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 내 주소를 불러도 되니까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까?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 서울에 뭐 연고는 있습니까? 연고도 없는데요. 왜 이거 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교수님이 이거를 하면 좋다 그러니까 하는 건데 안 되면 다 물어주겠죠 이러는 거예요. 점점 과간인 거예요 이 양반이. 내가 이제 얘기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언제 물건 이거 고루로 댕기고 이거 명도한답시고 쫓아다니면서 사람 명도하고 매도하려고 부동산 댕기고 이거 뒤치다거리가 엄청 많걸랑해요 경매는. 근데 전업으로 하면은 정말 할 일 없고 본인이 무슨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진짜 일 못해요 진짜. 머리가 아픈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오니까 이 양반도 그걸 철석같이 믿고 저는 안 가도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공매는 전자입찰이 곤란해요. 서울까지 법원까지 올 일도 없어. 전자입찰은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매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주 가면 갈수록 내가 그래서 홈페이지 가입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다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주고서는 입찰하는 것까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입찰하는 거 전화상으로 다 해갖고 좌측에 있는 거 누르시고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해서 이거를 썼어요. 써갖고 내가 일일이 내 트레이드 마크라 그랬죠. 15211 겁나게 많이 들어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명 들어왔죠. 여기요. 14명. 1억짜리 이렇다니까 1억짜리요. 1억 몇천짜리는 이렇게 들어와요. 딱 들어와서 낙찰을 딱 받았어요. 받았더니 명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거 내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갔다 올게요. 딱 갔는데 집이 거지 발사계예요. 또 2층인가 3층이죠 이게 아마. 거지 발사계예요. 사진 찍어갖고 전송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냥 팔을까요? 그랬더니 팔린다고 내놓을까 했더니 그거 갖고 팔리겠어요. 제가 못 받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죠? 걱정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거 수리해 주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경매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테러 업자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그랬더니 거기저기 맨 제자분들 중에서 그 싸구려로 하는 거 있잖아요. 벽지 막 싸게 바르고 막 장판지 짝짝 바르고 막 하는 거 지난번에 아까 그거 내가 올린 거 그거 보니까 깨끗하게 잘만 했더만요. 돈도 막 얼마 안 들었다고 자랑 무지하게 해놓고선 지금 와서 발 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래요. 얼마 정도 예산해서 저는 한 800 정도나 700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800이요? 내가 알고 있기로 화장실만 고쳐도 한 300~400원 달라 그러는데 800으로 전체 장판, 도배, 문짝들이 바닥이 다 썩었어요. 이게 물이 묻어갖고 문짝을 다 교환해야 할 상황이에요. 문짝 교환 7 해봅시다. 그래서 한 사람씩 다 불러갖고 다 했어요. 처리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본인이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위치가 상당히 좋골라 이게 역 바로 옆에 있는 데다가 그 목동 그 학군하고 같이 이렇게 껴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더니 요거 비과세 요건도 좀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저 2년만 좀 보유하고 있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팔겠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럽시다. 얼마에 할 거예요? 했더니 그 얼마 그런 건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 인터넷으로 뒤져갖고서는 인근 부동산에다가 다 이제 내놨어요. 내놔갖고 나보고 계약금 좀 받아달래요. 그냥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에 했는데 계약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가서 받으면 된대요. 이거 드리구나. 이게 왜 이렇게 나왔어? 여기 해놨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1,7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봐요. 이게 전세계약서예요.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인데 아까 1억 5천에 낙찰 받아갖고 이 양반이 서울에다가 1억 7,500에 전세를 놔버린 거예요. 시간적으로 며칠 걸리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1억 7,500에. 그러니까 자기 돈 들어간 거 다 빼고 전세로 한 2천만 원을 더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아직도 안 팔았어요. 지금 한 번 더 갔는데 한 번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갖고 가는데 지금 전세로 2억 1천인가 2억 2천에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갖고 나한테 바짝 약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안 팔길 잘했죠? 제가 교수님보다 낫죠? 그러면서 약을 살살 올리면서 2억 2천에 내가 전세 놓을 건데 그거 좀 하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는데 이런 건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물론 이건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댕겨갖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여기 들고 나온 물건이 뭐 눈 감고 이렇게 잡으면 될 그런 물건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도 발품 팔고 뭐 댕기면서 알아보고 그래야 할 물건들이니까. 이렇게 돈 들어간 거 낙찰 받은 금액으로 전세금으로 다 뺄 수 있는 이런 물건들 몇 개 쌓아놓고 집값 오르면 하나씩 팔아 먹으면은 이거 한 건 해놓고 또 저거 한 건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사례도 한번 이거 사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여기 남부 지원에 있는 건데 여기가 신월동에 있는 그 나홀로 아파트 2동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데리고 있으면서 경매를 많이 가르쳤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돈이 많지가 않아요. 목동에 사시는 아줌마 두 분인데 한 분은 아줌마고 한 분은 그 처녀분인데 같이 이제 심심하니까 노는이 한 번씩 해보자. 뭐 그래서 둘이 모아갖고서는 교수님 뭐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서는 이거를 2억 8,400짜리를 갖다가 2억 6,500인가 이거 얼마 썼나? 6,511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또 골이 아파졌어요. 무슨 일이냐면 2018년도 이게 매각을 그 낙찰을 딱 받고 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진행되다가 모든 게 스톱이 돼버려요. 스톱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소유자가 회생 신청 있잖아요. 회생 신청이 들어가 버리면요. 모든 이 추심 행위는 금지가 돼 버립니다. 그냥 스톱 돼 버려요. 스톱 돼 버리니까 경매도 누가 낙찰 받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낙찰 대금 낼 수 있는 것도 기한도 안 정해주고 돈도 못 내게 하고 그냥 스톱 시켜버려요. 이게 딱 그렇게 됐던 사건이에요. 낙찰 딱 받았는데 스톱이에요. 그냥 올스톱이 돼갖고서는 야 큰일 났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생 사건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회생 사건 다루는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서울에다가 나 회생할 수 있게끔 판결해 주세요라고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가고 1년 반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보증금만 딱 걸어놓고 더 이상 진행 안 되니까 잔금도 못 치렀어요. 못 치르고 딱 된 상태에서 회생 신청이 딱 들어오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회생이 기각이 당하면은 경매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회생이 기각이 안 당하고 인용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회생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요. 집행을 못하는데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전화가 경매계에서 옵니다. 저기 회생 이 신청이 꽤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증금 2,500만 원을 가져가시려면은 가져가십시오라고 낙찰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낙찰자분들은 이 보증금을 빨리 찾아갖고 다른 거를 해갖고 수익을 바짝 올리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하겠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내비둬라 그거. 회생 신청 100% 기각될 거다. 왜냐하면요, 자기 재산이 있는데 불구하고 재산 처분을 안 하면서 채무자에게 조금씩 돈을 갚겠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돼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건을 내가 몇 번 해봤걸랑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사건이 보증금만 냈잖아요. 2,500만 원만. 보증금만 내고 회생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스탠바이 대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집가역은 계속 뛰고 있어요. 홀딩만 시켜놓은 거예요. 잡아놓고. 이런 좋은 호재가 어디 있느냐. 갖고 있어라. 3개월, 4개월, 8개월, 9개월 되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이, 주부분들이 이 회생 사건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길게 가는 것도 좀 열받아 죽겠는데 길게 갔다가 인용이 돼 갖고서는 이 모든 경매 절차가 취소가 돼 버리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해봐서 아니까 그냥 갑시다. 가도 됩니다. 그래서 달래고 갖고서는 1년 한 2개월 만에 이게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돼갖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딱 된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서 잔금 기일이 잡힐 거 아니에요. 잔금을 딱 치르고 나서 얼마에 팔았냐면은 여기 나오죠. 3억 1,600. 2억 5천에 샀던 사건이. 이거에서도 보듯이 부동산은 시간만 끌어지면은 자기가 올라요. 그냥 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왜냐하면 보증금만 딱 걸어놓고 시간 쫙 끌리다가 끝에 가서 돈 내자마자 매매하겠다고 딱 내놓으니까 바로 매매 계약되고. 문제는 이제 뭐냐. 2억 5천에 취득했다가 3억 1,600에 팔았으니까 양도차익이 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도세를 좀 많이 냈던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남의 것만 해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사건인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주거 환경이 아파트라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아파트 외에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뭐 이런 것들은 절대 팔리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데는 뭐 사람 사는 곳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경매 시장에 나오는 부동산들은요 다 팔리는 것들이에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이 빌라가 좀 된 빌라긴 한데 뭐가 호재가 있었냐면은 현대자동차 본사 있잖아. 양재동이요. 거기 바로 앞쪽에 있어갖고 그쪽 인근에 LG나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사 근처에 사시려고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내가 이거를 여기 제 이름으로 좀 들어가 있죠. 강윤식으로. 그래서 3억 2천에 이게 매수를 하고 좀 수익을 좀 내서 이거는 제가 좀 속도를 냈어요. 속도를 내서 1개월 5일 만에 다 끝났어요. 명도가 치고 그다음에 매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아마 하게 되면은 시간이 통상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걸릴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전체 금액을 다 내 돈 갖고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다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간이 길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노스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금액으로 제가 매각을 쳤던 그런 건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와. 자, 경매가
나는 지역 분석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게 감적으로 좀 돈이 되겠다라는 것도 잘 모르겠다. 근데 좋은 투자를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산술적인 것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공매입니다. 공매 사건들은 이렇게 표지가 나와요. 제가 그 공매 건을 갖다가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낙찰 금액에 낙찰되는 그 물건의 한 80%가 공매예요. 왜 경매를 안 하고 공매를 합니까? 공매는 인터넷상으로 합니다. 공매는 거의 내가 들어가면은 거의 8, 90% 낙찰 받습니다. 못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비결 알려줄까요? 비결? 알고 싶지 않으시면 얘기 안 해줄게요. 말을 하세요, 말을. 필요하면 말을 하셔야지. 네? 공매는 입찰 방법이 월요일 날 10시부터 수요일 날 5시까지예요. 아무 시간대나 들어가서 그냥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가서 법원 해당 경매가 가서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한날 1시에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낙찰을 받아갖고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생긴 게 술을 많이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그냥 술 냄새가 풍기잖아요. 저는 그냥 온통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이 술 먹고 8시간 자고 그래요. 계속 그렇게 있는 사람인데, 저녁 때 이제 늦게 딱 들어와갖고 술 냄새 풍기고 집에 들어가면은 집사람이 좋아라 안 하겠죠. 뭐 각방 쓴 지는 오래됐으니까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작은 방으로 쫓겨나니까, 쫓겨나면은 이제 주사를 합니다. 2가지 주사. 하나는 내 노는 놀이터가 있잖아요. 카페. 거기다가 막 이제 글을 씁니다. 주사를 막 써요.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내가 우리나라 다 움직여 막 다 쓰고, 그게 이제 아무도 호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공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공매로 들어가서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잖아요. 간이 탁 배 밖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정신일 때에는 절대 큰 금액 못 씁니다. 100만 원만 더 올리려고 해도 심장이 벌렁거려 갖고 못 써요. 술 먹고 그거 싸보고 있어봐요. 다 내 거 같이 팡팡 질릅니다. 그래서 눈에 뵈는 거 없을 때 빡 질러놓고 입찰서 딱 보내놓고 잠이 듭니다. 왜? 밤에는 이제 보증금 보내려면은 여기에 뭐 인증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딱 입찰서만 보내놓고 아침에 딱 일어나 갖고서는 금액을 얼마 썼는지를 한번 다시 봅니다. 아직 입찰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금액이 적정한 것 같아. 그러면 보증금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 내가 만약 안 하겠다, 그럼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몇 명씩 딱 돌았는데 보증금 제대로 보냈어. 그러면 입찰하는 거고, 아주 높은 금액으로 놓겠지만 입찰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침에 왔는데 이건 너무 허무맹랑해. 그러면 보증금 안 넣으면 게임 끝. 예. 그게 그 술을 먹고 약간 홍시망시할 때 입찰하시면은 낙찰 확률이 크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장난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경매, 그러니까 땅, 빌라, 아파트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그 중에서 사람들 진짜 안 쳐다보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일반 사무실. 이런 사무실인데 이게 돈이 될까? 여러분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사는 사람이 있을까? 사무실을? 예? 그냥 상가라면 몰라요. 상가도 아니고 사무실을. 근데 여기에는 참 매력 있는 게 있어요. 메리츠 화재라는 이 임차인이 15억에 임차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 이거 봐라. 그리고 감정 금액은 2억 얼마? 여기는 안 나왔나? 2억 7천. 얼마요? 8,700이? 어디 있죠? 2억 8,700. 요게 감정 금액이고 1억 5천만 원이 임차 보증금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요. 이게 한 동의 건물인데 한 층을 다 써요. 한 층에 대해서 전체를 다 임차 빌린 게
15억에 빌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이니까 대략 8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15억이면은. 8로 나누면은 그러면 한 칸당 한 2억 정도 전세 보증금을 넣었다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세 2억 집어넣네? 요건 또 더 크니까 좀 더 받을 것이고 지금 나온 거는 구분 소유권으로 요거 나온 거예요. 저한테 공부 배우시던 이때가 2007년도예요. 12년 전의 얘기예요. 공부 배우시던 여자 두 분이서 손잡고서 맨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끝나니까 하시는 얘기가 다 좋은데 지금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쓸만한 거 물건이나 하나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럽시다 그러면 그것도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 물건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분 두 분이니까 이거 둘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근데 저희 여자 아닙니까? 좀 불안하니까 교수님도 하나 들어가래요. 그냥 자기네 하나씩 하고 나 이거 하나 하고 그래서 세 명이서 하나씩 딱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아주 묵기신작지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내가 어지간한 물건이면 잘 안 들어가는데 정말 좋은 물건이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쪽 거, 한 분은 이쪽 거. 제일 위험부담 크고 제일 큰 거는 이쪽 거. 왜? 나하고 협상이 잘 안 되면은 메리츠화재에서 여기까지 끊어버리고서는 한 방에 쳐버리고 안 해! 그냥 이것만 쓸래. 그러면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거. 자기네들은 살라고 여기 붙어갖고 살라고 이거 한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얼마를 쓰라 그랬어요. 한 1억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1억대까지 사무실을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누가 사무실을 봅니까? 지금 빨리 팔아갖고 돈이 돼야 되는데 사무실이 언제 팔릴 줄 알고서 사무실 낙찰 받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안 보니까 막 쭉쭉쭉 떨어더니 1억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1억이면은 전세 보증금만 해도 2억을 받는데 매매가가 1억에 낙찰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내질러야죠. 그렇잖아요. 1억 1000이든 2000이든 내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를 쓰라 그랬어요. 1억 1000인가 2000인가 쓰라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입찰하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500만 원만 깎았으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1억 1000 말고 1억 500 값시다.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1억 500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절대로 들어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1억에 갑시다. 1억에. 그렇게 가갖고서는 한 8천만 원대까지 갔어요. 입찰 당일날 8천만 원 쓴 거예요. 8천 몇백만 원 쓴 거예요. 이 두 개를. 그랬는데 이 두 개를 쓰신 이분들은 떨어졌어요. 이거 진짜 받아야 될 물건인데 이분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낙찰을 받고 나만 된 거예요. 나만. 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아니 전세 보증금을 지금 2억 받는 걸 갖다가 1억 쓰라는 게 그걸 안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매매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분들하고는 연락이 끊기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메리츠화재 부동산 본사가 강남역 사거리에 있어요. 그래갖고 쫓아갔어요. 부동산팀에 쫓아가고 이거 어떻게 쓰실래요, 마실래요? 그랬더니 써야죠. 우리가 이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몇 억인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좀 받고 싶은 금액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받으려고요? 그래서 한 2억 5천 정도 받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2억 5천이요? 그 1억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잘나갖고 받은 거고 내가 잘나갖고 받은 거고 여기에요. 여기 메리츠화재 여기 지금 이렇게 칸이 쫙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잘나서 받은 거고 나는 전에 전세 놓으신 거 보니까 그쪽에서도 놓으신 거 보니까 다 2억 정도 선에 전세를 받으셨는데 나도 그만큼 받아야지 왜 내 가치를 갖다가 내 걸 훼손하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낙찰 받을 때 낙찰 받은 거예요. 이게 금액이 1억 1011만 원 이게 내 거예요. 내 거고 880만 원 800만 원 뭐 한 200만 원 이분들은 잠 못 잘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아마 화병으로 인해 갖고서는 암 걸려 있을 거예요. 암 200만 원 차이 300만 원 차이 잘렸으니까 나한테. 근데 감정 금액 2억 7천 1억 445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1억 1000에 받았으면은 잘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가서 2억 4, 5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놓겠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1억 1000만 원에 낙찰 받은 거 알고 있는데 부동산 팀장이
정말 사기꾼같이 날 쳐다보더라고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나. 그 서로가 불편한 관계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형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녁 때 식사나 좀 합시다. 불러냈어요. 그래갖고 두당 10만 원짜리 내 참치 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기 이거 어차피 임대 써야 되니까 2억 5천에 한번 해갖고 한번 올립시다. 그랬더니 대출은 얼마 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은 80% 껴 있으니까 8천만 원 들어가 있고 8,500 정도 들어가겠 거다. 그리고 내 돈 한 2천만 원 들어가 있죠. 그랬더니 2천만 원 지금 집어넣고 2억 5천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다는 거지 뭐 그걸 참치 많이 맛있죠? 많이 드세요.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있다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 건 때문에 손실이 얼마나 난 줄 압니까? 15억짜리가 지금 이거 1억씩 날라갔으니까 돈 회수도 못하고 손실이 났는데 이걸 또 보증금을 또 2억 몇천을 달라 그러면 내가 결제를 받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월세로 해서 합시다. 원래 금융기관은 월세라는 걸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건 특이 상황이니까 월세로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참치 드시면서 참치기에서 좋은 살 좀 갖다 주세요. 그럼 내일 기한 한번 올려보겠대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래갖고 다음날 기한 갖고 온 거예요 한테. 4천만 원에 175만 원의 부가세 별도일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2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전세 환산보증금으로 봤을 때 2억 좀 넘는 금액으로 환산보증금을 해갖고 1%로 잡아버린 거예요. 4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았으니까 내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 아까 20% 들어갔으니까 1억짜리였으니까 20% 들어갔으니까 4천만 원 땡겨왔으니까 그냥 뭐 잠깐 넣었다가 2천여만 원은 내가 가져온 거고 그리고 또 8천만 원 대출 익혔으니까 그거 한 3, 40만 원 나갔겠죠 대출 이자가. 그거에서 요거 175만 원 받은 거에서 3, 40만 원 주고 나면은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쭉 받는 게 얼마예요? 130만 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국민연금 넣고 계시죠? 국민연금에서 130만 원씩 뚝뚝 떨어지려면 얼마 넣어야 되는 줄 알아요? 예? 내가 돈 들어간 거 다 뺐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요. 예? 내가 최근 바로 뒤에 있어요. 책의 제목이 365일 월세 받는 남자의 고수익 나는 진짜 경매예요. 제가 그 책을 집필할 때 어떤 의도를 했냐면은 경매에는 이런 물건들이 숱하게 깔려 있다. 이런 물건들을 돈 많이 필요도 없다. 내가 돈 딱 집어넣었다가 보증금으로 다 빼고 여기 월세로 해서 한 달에 하루 이거에 하나에 한 100만 원씩이더 50만 원씩이더 딱딱 받아올 수 있는 거를 365일 받게끔 만들자. 몇 개 있어야 되느냐?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30개요. 30개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돈 30개면 돈이 얼만데요? 돈 얼마면 못 돼? 왜? 내가 보증금 넣고 다시 돈 집어넣고 보증금 다 빼와 버렸는데 그렇게 만들어 갖고서는 딱 와꾸 채워 놓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침이 정말로 행복하죠. 월세도 오늘도 월세 받고 내일도 월세 받고 아침이면 월세 통장에 들어왔나 그것만 치다 보면 있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의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을 믿지 마시고 돈을 믿으세요. 돈을.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해놓고 수익을 잘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 팀장님이 한 1년인가 지났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저한테 저녁 때 좀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러면 뭐가 좀 있긴 있나 보다 싶어서 또 참치집으로 불렀죠. 참치집 먹자고. 먹으면서 얘기를 다 갔더니 중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안산 사업국이 안양 사업국과 통폐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어지면요 다른 데선 이 금액 못 받아요. 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비하게 행동해야겠죠. 얍삽하게. 그래서 즉시 이게 금액이 175만 원씩 나오는 물건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월세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았어요. 높은 금액에. 이 고급 정보를 들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팔고 나는 모른 척하고 뒤로 딱 빠졌죠. 이제 한 6개월 후면은 여기 사업국이
다 없어지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싹 안양으로 이사 가겠구나. 그러고 이제 6개월 지나면은 나한테 이거 산 사람은 뒤집어지겠구나. 나는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쫙 와갖고서는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이 근처에 또 물건이 볼 일이 있어. 이 옆에 또 내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거길 딱 갔다가 여기가 궁금해갖고 한번 갔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175만 원씩 받는 이 알짜배기 건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 열받아갖고 부동산 팀장한테 전화 걸었더니 잘렸어요. 연락이 안 돼, 이 사람은. 참치만 먹고 연락이 안 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갖고 제가 또 인생을 하나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생을 너무 얍삽하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겠구나. 예? 사람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얍삽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만드세요. 한 50만 원이라도 얼마 좋습니까? 3,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할 거를 갖다가, 저는 강의할 때 다른 강사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경매 실력들이 시청 경험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나 이거 낙찰 받아갖고 얼마 벌었습니다. 막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처음은 여러분들 그 고정 수익 만드는 거에다가 포커스 맞추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몇 개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 못해? 뭐 김대리 일 못해? 그러면 쳐다보죠. 이제 뭐야 이거, 일을 못하면 뭐, 나 월급 나오는데 따로 있는데 또 그거 아니에요. 뭐 쳐다보고, 뭐 수틀리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왜 그래 그러면, 아유 나 부장님보다 더 받는데 더 돈 많이 받을 곳도 있어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든든하게 믿는 백이 있어야 자존심을 팔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자존심에 스크러치 많이 당하면서 사회생활하고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돈. 돈만 있으면 바로 그냥, 저한테 오시는 요즘 이혼율이 많으니까, 이혼 같은 게 험이 되진 않으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을, 요즘은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조심하자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전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이혼을 하시는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 저한테.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사를 이렇게 선정할 때 인물을 많이 보고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을 좀 내가 많이 벌어줄 수 있는 실전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앉아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은, 돈을 얼마큼 벌고 싶으세요? 제가 뭐 한번 일조를 해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수표를 이만큼을 만들어 갖고 그 수표로 전 남편 싸대기를 막 때릴 정도를 벌어갖고 막 때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드리죠, 뭐 까짓거.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돈이 너무나 사람의 모든 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여기 돈이 좀 있는 날에 뭔가 마음 씀씀이하고, 돈이 없는 날의 마음 씀씀이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경매할 시점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셔갖고, 내 지급 급여, 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쓴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타임에 좀 자금 모이신 걸로, 그걸로 그냥 탁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들도 큰애하고 작은애하고가 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맨날 호시탐탐 아버지 뭐 보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서재에서 이렇게 뭐 보고 있어서 뭐 프린터 뽑아놓으면은 슬금슬금 한 장씩 갖고 가요. 이거 뭐 좀 좋은 거 있나? 그래서 돈 있어? 그러면 돈은 아직 없는데, 하여튼 회사 생활은 하기 싫대요. 힘들잖아요, 요즘요. 회사에서 10원을 주면은 한 100원어치는 뽑아 먹잖아요. 사람 죽여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이 경매도 좀 댐댐이 사회생활 돌아가는 거, 사람 사는 이치와 원리, 그리고 예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돈을 아는 게 맞다고 봐요. 돈을 먼저 알고 그런 걸 알라 그러면은 이미 많이 늦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아까 낙찰 받았던 거고. 네. 요거까지 하고 또 내가 좀 덧칠게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역 분석, 물건 분석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그냥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계산 딱 해봤을 때 돈 되겠다 안 되겠다가 탁탁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인데 이게 6억짜리인데 3억 8,400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10년 전에 강의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정년을 하셔갖고서는 이제 나왔는데 사모님이 원래 부동산을 하셨고 또 이쪽 사장님이 정년 퇴임을 해갖고서는 같이 도와주고 있다가 좀 더 재밌는 거 없을까 하다가 경매를 배우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고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나이도 좀 있으신데 머릿속에 좀 들어오긴 합니까? 그랬더니 강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6주 동안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상황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냐고. 뭐 기억은 나세요? 그랬더니 기억은 근데 하나도 안 난대요.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가서 뭐 이거 낙찰 받고 사람 내보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하고 댕기겠냐. 그냥 쓸만한 거 똘똘한 거 하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나 해주고 끝날 인연이 그런 인연인가 봐요. 나한테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죠. 그러고서는 이 물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이런 거죠. 연금처럼 뭐가 돈이 좀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걸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는 딱 이거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 물건을 해드렸어요. 했더니 이 물건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3억 8,400이잖아요. 최저가 금액이 3억 8,400인데 전날 나한테 전화 왔어요. 얼마를 쓰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내가 4억 한 6천 정도는 쓸 계획입니다. 그랬어요. 이 물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이하로 써서는 낙찰을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갸우뚱 하면서 떡떡미지근하게 전화를 딱 끊어요. 그리고 아침에 법안을 딱 갔더니 굉장히 늦게 왔어요. 늦게 오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부부싸움을 좀 대판하고 왔대요.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공동 입찰을 해달라고 사모님이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공동 입찰이 뭐냐면 소유권을 반반으로 해갖고서는 입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확보해 놓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저씨 입장에서는 약간 나이도 있는데 고루한 가부장적인 이런 게 있는데 어디다가 숟가락을 들이대 내 재산이다 이렇게 된 거고 거기다가 이분은 이제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뭐 내 앞으로도 좀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싸움을 대판한 거예요. 대판하면서 막판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기로 하고 대부분 나이 들면은 남자가 여자 못 이기죠. 못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밥이나 얻어먹어도 다행이죠. 뭐 그러니까 공동 입찰로 가는 걸로 하고 금액을 그 사모님이 정해갖고 보냈어요. 3억 8,500으로 보내갖고서는 저희 집사람이 이 금액을 쓰라고 그러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이 쓰라면 쓰는 거지 무슨 이거 절대 그 금액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쓰라면 쓰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난 오면은 무조건 낙찰 받았고 가지 낙찰을 못 받았고 한 사람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받아야지가 안 받으면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한 8천만 원을 더 썼어요. 8천만 원 더 쓰고 4억 6천이니까 8천만 원 더 쓰고 11만 원 뒤에 딱 붙여갖고 딱 썼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 또. 그래갖고 단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이게 선생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걸 오늘 죽이고
진짜 개값을 치를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화나죠. 엄청 나는 거예요. 8천만 원을 더 썼으니 뭐 승질 나지.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이렇게 돌아갈 물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그 경매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좋은 물건을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혼자 갈 물건이 아닌데? 나 혼자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계산법을 한번 해드려 볼까요? 자, 봐요. 이게 4층입니다. 4층. 4층인데 4층이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4층 전체인데 하나는 한의원이고 하나는 채무자 소유의 법인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당 얼마의 전세를 놨냐면은 어떻게 월세를 놨냐면은 1,000만 원에 150만 원 한의원이 그리고 이 보강원업이라는 데는 1,000만 원에 100만 원, 6천만 원에 100만 원을 했어요. 다 6천만 원씩이 보증금이고 100만 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회사는 100만 원을 했고 앞에 있는 한의원은 150만 원이에요. 정상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이게 150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렇게 보자면요. 이게 두 개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보증금의 합이 1억 2천만 원이고 이게 월세의 합으로 본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얼마나 좋은 물건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낙찰을 딱 받았는데 이거를 그 금액을 쓰라고 그런 거예요. 4억 6천을. 4억 6천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출을 80% 일으킨다고 봤을 때 3억 6,800만 원을 대출을 일으킵니다. 80%. 이게 아마 9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9,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쵸? 20%니까 내 돈 들어간 게 9,200. 아니 그냥 1억이라고 봅시다. 간단하게 1억. 1억이 내가 실투자한 금액이고 대출 금액이 3억 6,800이고 대출이자 4.2% 그때 좀 금리가 높았으니까 4.2% 때렸을 때 128만 원 나와요. 128만 원. 그러면은 실제 투자는 9,200만 원이다. 한 1억 나온다 봤을 때 자 봐요. 9,200만 원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받으니까 3,800만 원 세이브 되죠. 자기 집어넣었다가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월 임대료 300만 원에서 128만 원 빼면은 180만 원, 170만 원 돈은 본인이 매달 받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한 푼도 안 내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돈을 제가 2,300만 원 돈을 더 수령해다 하고 180만 원 돈을 받는 거예요. 172만 원을. 이런 물건을 이렇게 안 쓰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요. 왜 나보고 135만 원에 안 썼냐고 방방 뜨냔 말이에요. 이게 3억 8,500만 원 안 썼다고 이게 방방 뜰 일입니까, 이게 지금? 예? 뜰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계산이 있다면은요,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명도. 이거는 4억 2천, 3천 막 쓰고 들어와야 되는 물건이에요, 막. 써도 충분히 수익이 나잖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첫 매듭이 잘못 꼬이면은 끝까지 별로 안 좋더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딱 이렇게 딱 해서 낙찰을 받고 이제 재계약에 대한 얘기는 여기 한의원은 다 재계약 얘기는 사전에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얘기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갖고 이거 재계약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재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임차 보증금 6천만 원은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순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순위. 어라? 선순위? 까분다. 선순위.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 얘기 합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이게 좀 10월 11일이죠. 아 이거 아니다. 아이고 여기 안 나왔구나. 아이고 그걸 안 집어넣네. 이게 법원에서요 어떻게 작성을 했나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하고 전입일자하고 같은 날짜로 신고를 여기다 작성을 해놨어요. 서류를. 우리는 그걸 보고 들어갔고 근저당 설정 일자는요 효력 발생 시점이 당일입니다. 당일 9시예요.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이길 다음날 0시예요. 그렇다면 누가 빠르냐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딱 해놨는데 뒤늦게 얘네들이 서류를 딱 들고 나왔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딱 들고 나왔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이 회사에 전입된 날짜가. 즉 집행관이 조사를 잘못해갖고 서류를 올린 거예요. 이미 우리 쪽에서는 대금이 다 납부가 됐고 배당도 다 끝났고 자 이제 일이 어마무시하게 벌어진 겁니다. 법원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믿고 들어갔고 실제적인 사안은 쟤네가 정상적인 거고 선순위로서 6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게 맞고 판사가 판결을 못해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 실수를 인정하자니 이 경매 과정에서 6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법원에서 그 상황이 있고 뭐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명령이 딱 들어갔는데 인도명령 딱 들어가자마자 얘들이 사업등록증 딱 첨부해 갖고서는 이 있습니다. 우리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하고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홀딩.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서로가 자기 주장에 맞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법원의 집행관이에요. 이 상황으로 끝까지 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사지에 몰려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사지에 몰린 거예요. 왜 몰렸느냐? 그분이 딱 오셔갖고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 8천만 원 더 쓰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이게 보통 이게 무식한 경매가 이 경매를 모르는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더니 끝내 사단을 내. 어? 이거 뭐 6천만 원째 물어주게 생겼으니 나는 이제 완전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싶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보강건업이란 여기를 갖다가 임의로 여기는 401호 여기는 402호라고 계약서에다가 작성을 한 거예요. 작성을. 두 개 다 계약서를 만들어 갖고 그 사업등록증 내려면은 계약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작성을 딱 했는데 내가 등기부등본을 딱 열람을 해보니까 이 건물의 4층을 갖다가 통째로 구분소유권을 뭐라고 등기를 올렸냐면은 401호라고 해서 두 개를 통칭을 해놨어요. 통칭을. 여기에는 엄밀히 말해서 402호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사용의 편리에 의해서 1호, 2호를 정했던 거지 등기부등본상에는 402호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그거를 참 나도 찾기 어려웠던 걸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다 싶어갖고 판사도 판결을 내주려면은 뭔가 근거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분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요, 호실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그냥 번지수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구분 소유권이 돼갖고 301호, 402호가 정확하게 있는 그런 구분 소유권이면은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엄밀히 말해서 402호 존재하지 않는 호실을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서는 이제 썼어요. 진술서를 딱 쓰면서 그 가르치신 그 분한테 연락을 드렸죠. 이거 제가 해결을 해야 되고 한다면은 저를 그냥 무시하셨는데 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6천만 원 지금 물어주게 했는데 그거를 해결해 준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여튼 해결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내용을 쫙 써갖고 딱 들어갔더니 일주일이 안 돼갖고 인용 떨어졌어요. 내보내라. 그분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요. 아무 연락이 안 되고. 그래갖고 이 물건을
그렇게 해결을 봤어요. 한번 매듭을 그게 한 8천만 원씩 이렇게 막 더 써갖고 이게 한번 꼬이니까 꼭 끄트머리 이름까지도 이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경험상으로 그래요. 엄청 많은 경매를 해보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딱 풀리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가다 보면은 어디선가 한번 걸려요. 매매가 안 되던지 임차인이 꼬장을 죽이던지 뭐 아니면은 그 뭐 집이 반파가 나갖고서는 불을 지르던지 뭐 하여튼 뭐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갑자기 안 보이던 뭐 나오던지. 한 번은요.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한 번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죠. 돈다발로 전 남편 따기 때리고 싶다는 그 아줌마가 이뻐요. 이쁘신데 모시고 임장을 갔어요. 근데 딱 가서 보고 내가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이건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고 딱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일요일날 갔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 문을 닫았던 시점이라서 시세도 모르고 논바닥 위에 아파트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딱 왔는데 다음날 월요일날이 입찰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입찰을 해갖고 낙찰을 받아왔어요. 아주 높은 금액으로. 다음날 현장 가봤더니 현장 시세보다 한 2천만 원이 더 비싸요. 그렇게 낙찰 받은 거예요. 불허가를 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뒤늦게 저한테 울면서 왔어요. 아름다우신 분이 눈물을 흘리면요 남자는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아주. 오셔갖고 교수님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현장 가봤더니 월요일날 부동산 중개업소 문 열어갖고 가서 물어봤더니 시세보다 제가 2천만 원을 더 높게 썼네요. 불허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네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걸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신랑을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해갖고 의심병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못하게 하고 혼자 가서 하실까봐 제가 가서 팍 쓰고 낙찰 받았습니다. 내가 받을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 그렇지. 우리가 불신이 생겼으니까 이혼을 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어떤 상처가 이 경매에도 이렇게 크게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될 한 남자를 대표해서 불허가를 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각종 뭐 서류와 근거 자료와 뭐 이거 다 해갖고 손을 대봤는데 안 돼요.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엄청. 근데 그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일이면 이제 허가 나는 날인데 오늘 가셔갖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시죠. 뭐 하시려고? 가서 탄원서 하나 쓰세요. 탄원서. 제가 사실은 그 양말 공장에서 양말 기계를 돌리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전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혼자 살다가 경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뿌로카 말에 농간에 속아갖고서는 지금 돈을 집어넣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기였고 지금 이 돈이 없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장을 이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매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1개, 2개, 3개 쫙 있어요. 쫙 있으면 여기가 필기떼고 거기서 아름다운 여자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필기대에서 탄원서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경매계장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뛰어나와갖고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본인들 일은 다 전폐하고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갖고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사기꾼한테, 즉 여기서 사기꾼이라는 건 저를 말하는 겁니다. 사기꾼한테 당해갖고서는 제가 돈 보증금 내가 공장 일하면서 벌은 그 돈을 지금 한꺼번에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인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거 지금 법으로는 풀 수는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탄원서 씁니다. 그래갖고 그 탄원서를 지금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 그거를 눈물 자국까지 막 뚝뚝 떨어진 걸 갖다가 도장 다 찍어갖고서 갖고 들어간 거예요. 다음날 2시 불허가. 보증금 갖고 가세요. 야, 법에도 눈물이 있구나. 나도 막 감동 먹은 거예요.
하도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복잡해지면서 내가 이게 이제 이런 일은 진짜 별로 없으니까 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카페에다가 썼어요, 글을.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쫙 썼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탄원서 양식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는데 탄원서 양식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그거 어떻게 썼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게 해갖고 두 분이서 알아서 해라. 한분 남자분인데 만약에 해라. 그래갖고 비슷하게 이제 둘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분 허가 돈 내라. 그리고 박살이 냈던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 왜냐면 경매에 산전수전을 내가 다 겪었기 때문에 아까 전화번호에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지간한 일 갖고서는 일 당하면 내가 거의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부실해 보이더라도 경매에 관한하는 대한민국 1인자니까 잘 이용하셔갖고 돈 좀 되게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